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어제 실적 발표하고 기업 IR 하면서 어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정리하는 동영상도 올렸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잘라서 뉴스를 올리면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위메이드 관련 뉴스가. 그런 가운데 여기 이번에 인벤에서 나온 컨콜 위메이드 4분기 실적 발표 총정리 요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뭐 여러 가지 보셔도 되지만은 여기 인벤에서 나온 거 정리해 된 거를 한번 보시면은 좀 정리가 잘 되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인벤 뉴스는 제가 그 링크를 이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 가운데 네, KTB 투자증권에서 위메이드 관련 보고서를 짧은 보고서를 내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내주셨어요. 위메이드를 좀 이제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KTB 투자증권에서 위메이드를 다뤄주시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지금 위메이드가 좀 수세에 몰려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거를 방어하는 입장으로, 왜냐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위메이드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반대되는 의견을 뭐 제 생각을 같이 뭐 더하면서 요 보고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위메이드 네, 4쿼터 리뷰. 게임사로서의 매력은 부족하다. 게임사로서의 매력은 부족. 근데 어제 장영국 대표는 이제 게임사가 아니고 플랫폼으로 가겠다. 그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네. 암호화폐 유동화 매출 제외 시 사실상 컨센서스 하회. 네. 암호화폐, 그러니까 위믹스를 그 판 거, 유동화 매출을 제외하면은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건데, 첫 번째는 왜 그거를 제외하고 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회사에 막대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오고, 그런 이익이 나온 거는 맞잖아요. 위믹스를 매도한 걸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왜 굳이 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어차피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건데 왜 떼고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사실상 컨센서스 하회. 컨센서스 하회했다 그러는데 누가 컨센서스를 제시한 게 있나요? 나는 그게 첫 번째. 뭐 딱히 지금 위메이드에 관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없고, 지금 여기 KTB 투자는 것도 어떤 가격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네? 목표가나 뭐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걸 딱히 뭐 제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컨센서스 하회했다니까. 네,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게임사로서의 매출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금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거는 P2E 게임입니다. P2E 게임. 근데 그 전에 그 리니지 뭐 이런 거 NC소프트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게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페이 투 윈,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 돈을 쓰는 그런 경쟁 게임 시스템, 그게 뭐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유저들이 뭐 받아들이지 못한다. 뭐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실적은 그게 좋아요. 페이 투 윈으로 하면 실적은 그게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P2E 게임입니다. P2E 게임. P2E 게임인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P2E 게임은 페이 투 윈과 그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페이 투 윈은 유저끼리의 그 경쟁을 과열시켜 가지고 이른바 현질을 하게 해 가지고 그 수익을 모두 다 게임사가 가져가는 거고, P2E, 그러니까 미르포 글로벌 같은 경우는 돈 버는 게임, 그거는 일부분 게임사가 매출과 수익을 포기하면서 그 혜택을 유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금할 수 있는 구조도 인게임 내에서 과금 구조가 있지만은 또 다른 길, 그 게임 코인과 위믹스를 통한 또 하나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가지고 그 게임의 매출을 극대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임이 P2E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벌던 거를 뭐 40, 30 이런 거에 그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서 유저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P2E 게임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P2E 게임은 그 기존 게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나 순이익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일정 부분 이상을 그 유저들에게 쉐어해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컨센서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답습되었던 페이 투 윈 게임에서 나오는 그 숫자와 지금 P2E 게임의 숫자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시각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P2E 게임이라는 게 그 전에 없었고 한 20년간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 모델이 그 같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같게 비교하면 당연히 저조하게 나옵니다. P2E가 그런 게 좀 그런 게 고려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게임 매출이나 순이익 평가에 대해서 페이 투 윈이 그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미르포 글로벌만 봐도 금화 패키지 파는 거를 중단했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금화 패키지를 파는 게 게임사한테는 이익이에요. 위메이드한테는. 하지만 그 게임 내 드레이코의 가격과 그 유저들의 그런 걸 위해서 금화 패키지를 포기했잖아요. 삭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정 수익을 포기하고 그 유저들 친화적인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그런 평가에 고려가 안 됐다. 이번 실적에 뭐 컨센서스가 어땠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하됐다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여기서 어필하고 싶다. 네. 22년 게임 매출도 쉽지 않다. 미르포 글로벌 22년 매출 부진할 것으로 전망. 근데 최근에 하이드라 이거 출시하면서 어제 대표님께서는 미르포 글로벌 다시 매출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22년 게임 매출도 쉽지 않다. 저는 이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르포 글로벌이 있고 그 매출이 일정 나오죠. 그리고 미르M이 출시되잖아요. 올해. 근데 그 위메이드에서는 미르포 글로벌보다 미르M을 더 기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러면은 미르포 글로벌보다 미르M이 매출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기존의 미르포 글로벌에다가 미르M이라는 나름 대작 게임이 추가되는데 게임 매출이 쉽지 않아요? 그게 게임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매출이 늘어야 정상 아닌가? 그리고 그 미르엠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그 위메이드 맥스가 있잖아요. 위메이드 맥스에서 그 하위에서 게임을 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시 확정된 것만 봐도 그 우리가 그 전에 동영상으로 많이 다뤘던 그 위메이드 커넥트가 있지 않습니까? 위메이드 커넥트에서 그 과거 플레로 게임즈, 두근두근 레스토랑 그런 거 이미 출시하기로 했고 그거 출시되면 매출 다시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관계사고. 그 다음에 그 위메이드 커넥터가 단순한 게임사가 아니라 퍼블리싱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을 컨택해가지고 그거를 위믹스 온보딩 시키고 그걸 퍼블리싱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퍼블리싱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개발사가 아니더라도 타사의 게임을 들고 와서 퍼블리싱 해서 그 매출과 수익을 쉐어하는 건데 그게 추가되는데 어떻게 그 게임 매출 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죠. 기존 게임에 플러스 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요게 조금 22년 게임 매출 쉽지 않다. 이게 조금 저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추가되는 게임에 대한 고려를 별로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르M의 경우 미르 IP의 감성을 미르포보다 살린 기대작이나 미르 W 및 미르M과 유사한 쿼터뷰 기반 고전 MMORPG는 고려 시 경쟁 압력이 높다. 경쟁 안 하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독립적인 게임이 어디 있어? 에? 당연히 경쟁을 하는 거고 경쟁한다고 매출이 안 나와요? 미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022년 게임 매출 쉽지 않다. 요건 전반적으로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임이 지금 몇 개인데 무슨 게임 매출 쉽지 않대. 미르포 글로벌만 요거 하나만 봤을 때 뭐 미르포 글로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게임 매출이 저하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 게임이 몇 개가 붙는데 내가 아는 것만 지금 10개가 대충 따져도 9개, 10개가 붙는데 무슨 게임 매출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22년까지는 게임사로 평가받을 전망. 그럼 지금은 게임사로 평가받는 거예요? 게임사로만 평가받아? 이미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게임사로 평가해요? 게임사 플러스 그걸 해줘야지. 미래 가치를 해줘야죠. 플랫폼 매출을. 왜 이렇게 잘러?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유동화 매출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이번 4분기에 어쨌든 막대한 실적이 나왔잖아요. 유동화 매출로. 근데 유동화 매출이 일시적이라는데 일시적이라는 건 뭔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위메이드가 지금 이제 그 매각을 중단했지만 언젠가는 그 위믹스 유동화를 시작할 거예요. 위믹스 유동화 시작하는데 규모를 줄여가지고 앞으로 위믹스 유동화를 앞으로 30년간 하겠다. 예를 들어서 20년간 일정량을 파는 식으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그럼 유동화 매출이 30년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동화 매출을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만약에 위메이드가 위믹스 그 홀더들 뭐 이런 걸 배려해서 엄청 소량만 팔겠다. 예를 들어서 50년간 쪼개서 팔겠다. 그러면은 그 유동화 매출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50년간 쪼개서 파는데 30년간 쪼개서 팔고 그 굳이 50년 30년 안 가도 됩니다. 요건 극단적인 예고. 뭐 10년간 쪼개서 판다고 합시다. 그럼 10년간 매출이 계속 위믹스 관련 그 매출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일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시적이라고 잘라야 될 거냐? 그 일시적이라고 잘라도 어쨌든 지금 매출이 많이 나왔고 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기업 평가하는 데 있어서 꼭 무시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네, 플랫폼 매출은 23년 이후 본격화 될 거고 게임 매출 대비 비중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위믹스 그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그 덱스에서 거래된 것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뭐 NFT 그 거래된 거나 그다음에 뭐 그 아래에서 드레이코 흑철 게임 코인이 거래된 거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그 위믹스 덱스에서만 거래되니까 반영됐기 때문에 아직 온전하게 그 회계 반영, 그러니까 그 실적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년만 지나도 그 많은 게임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게임 코인에 대한 매출이나 수익을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만약에 언제쯤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반영됐을 때는 이 플랫폼 매출이 작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뭐 플랫폼은 뭐 저조하니까 뭐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저평가하는 것이 굳이 맞나?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 게임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주식도 그렇지만 미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만 해도 지금 많이 출시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올해로만 한정 지어도 꽤 많은 게임이 나오는데 그런 플랫폼 매출이 뭐 비중이 낮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흑철에서 게임 코인으로 변환될 때 그 수수료 받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뭐 드레이코 변환할 때 받는다든지 뭐 그런 외부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빠져나가면서 받았던 수수료 그 게임 코인 수수료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뭐 그 플랫폼 매출을 지금 속단하는 거는 이거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KTV 주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가 일방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메이드 네, 다시 올라갔다 좀 내려가고 있네요. 15% 하락하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15%, 16% 하락하고 있다. 16%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앞에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위메이드 실적 기대도 안 했지만 제가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지금 어제 실적 뭐 좋은 실적 발표됐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위메이드가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뭐 제가 소시오패스는 아닌데 저는 공감이 솔직히 안 돼요. 지금 위메이드가 어제 그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왜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가? 15%, 16% 이렇게 큰 하락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위메이드가 지금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네,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투자자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그래 뭐 의견이 갈리면 각자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파실 분들은 파시고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저는 이제 위메이드를 보유를 좀 오래 해왔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위메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주가가 빠질 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고 오늘 왜 15% 오늘 이렇게 어제 실적 발표하고 그 수많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왜 오늘 위메이드가 그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앞으로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이야기했는데도 왜 15%가 빠져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위메이드 보유하고 있으면서 납득이 안 됐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보고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됐던 거 오늘 이렇게 15% 빠지는 거 16% 빠지는 거 오늘 납득이 안 됐고 그 전에 제가 위메이드 주가가 납득이 안 됐던 때가 최근에 요거 이날 8월 3일 이게 여기서 급락했거든요. 요거 이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때 왜 빠졌냐면은 중국 판호가 금지됐다고 해가지고 그 위메이드가 빠진 거예요. 이날 8월 3일 날 이게 저도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 위메이드가 미르포나 뭐 이런 게 중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게 없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위메이드가 뭐 주가가 뭐 50% 올랐다든지 100% 올랐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판호가 뭐 일시적으로 막혔다고 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나름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인데 이게 한 2배 올랐는데 그 기대감에 올랐는데 빠지는 거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오른 게 없는데 뭐 일시 정지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제가 왜 이렇게 뭐 빠질 수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말이 되나? 이날 좀 제가 납득이 안 됐고 위메이드 하락하는 게 그리고 네 미르포 글로벌 출시하고 요거 8월 27일 이 날이 미르포 글로벌이 그 해외에 출시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 날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렇게 많이 폭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르포 글로벌이 해외에 출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뉴스에 팔아라. 뭐 그래서 그동안 요렇게 여기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르포 글로벌이 해외 출시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출시하고 나니까는 그 여기서 이제 이익 본 사람, 이 구간에서 이익 본 사람들이 집어 던진 거죠. 이때는 기관이 많이 던졌습니다.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던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던져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 기관들은 그동안 여기서 스윙하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뭐 한 10,000원 정도 붙여서 팔고 이런 스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주가 하락시킨 다음에 저가권에서 모아서 다시 오르면 또 판다. 그런 전략이었는지 그냥 막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집어 던질 이유가 없는데 미르포 글로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12시 넘어서 막 엄청나게 집어 던져가지고 이날이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납득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는 미르포 글로벌이 뭐 잘 돼가지고 유저가 많이 늘어서 엄청난 상승을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요렇게 16% 15% 빠지는 거 요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고 그리고 4분기 매출이 뭐 그렇게 그걸 굳이 떼서 봐도 저는 그렇게 뭐 저조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뭐 저조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15% 16% 빼니까 예? 지금
위메이드 순이익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단기 순이익이 4,851억, 5천억 가깝게 나왔는데 이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그리고 이 실적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4,851억 순이익이. 그런데 이렇게 이거가 맞아야 되나? 이 15%나 하락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된다. 뭐 이후에 뭐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반등해서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의 평가는 뭐 향후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텐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위메이드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근데 뭐 오늘은 이렇게 빠지니까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뭐 시간을 안 정해두고 했더니 막 20분짜리네요. 21분.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 않은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뭐 위메이드 글쎄요. 이렇게 평가받아야 하고 끝내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네.